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물 반환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 간단하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계약갱신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인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약정을 합니다. 좀 특이한 약정을 했어요. 이거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 소재 갑 소유의 상가건물 1층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재가점, 빵집이에요. 재가점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 이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확정일자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입점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장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건물주는, 그러니까 소위 임대인은 2년 후에 자기도 정년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2년 뒤에 특약을 이렇게 쓴 거예요. 2년 뒤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 이라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특약이에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왜냐면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기재를 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상담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 상가를 꼭 임차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기재하는데 그냥 동의를 하고, 동의를 했죠. 동의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실제로. 당초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조정할 수 없나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이때 계약갱신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조정할 수 있느냐?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는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10조 나와 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지 않다. 연체했다든지 부정한 방법을 임차했다든지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했다든지 서로 합의해가지고 아니면은 임차인의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임차를 맞추는 거를 전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파손했다든지, 이럴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가 건물을 파손했다. 이런 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등의 내용.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이 은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죠. 이거 외에는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거부할 수 없냐? 15조를 보면 돼요. 15조. 15조. 이 법에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거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지금 3조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 부분, 여기 보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대항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항력이 있고, 등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대항력을 갖춘 사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수원시의 임차 보증 금액이 5억 원이 넘지 않아서, 왜냐면 4천만 원에 20만 원이면 전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대항력도 갖췄고.
보증 기준도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 값과 2년 된 이유 불문하고 가계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쓴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인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그러면은 왜 그런 특약을 썼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이 어쨌든 자기가 들어가서 뭐 장사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임대를 주면 안 되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이에요, 10년. 요 날짜 기간이 있거든요. 한번 날짜 기간이 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야. 계약갱신 요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결론은 매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매년 청구하고 해서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는 차임액을 증감할 수 있어요. 이거 차임액 증감이 어디냐면 11조에 있네요. 차임, 보증금 쭉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감,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한테 있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거, 이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차임을 약정한 차임을 증액한다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0분의 5. 지금 여기 보시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차임,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청구하지 못한다. 5% 이상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얼마였죠? 4천에 20만 원이었죠? 4천에 20만 원. 4천에 20만 원에 대해서 5%만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년 5%씩 계속 올려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장사가 잘 돼도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쭉 했고요. 제가 아까 그 목적물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동시행 부분을 잠깐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좀 간단해가지고 그냥 이거 설명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임대차가 이제 종료가 되었고 임대인한테 반환했는데 임대인은 이게 지금 목적물을 반환한 거네요. 목적물을 반환했는데 임대인은 폐업 신고 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대요.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받으려면 폐업 신고 절차를 해줘야 되나요? 맞습니다. 폐업 절차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찾아놨습니다. 그 판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이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대차 관계 자체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이거 목적물 반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임대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물 반환 의무 안에 제대로 목적물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한 이행이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명도 소속이었는데요. 2008년도 선고 내용입니다. 자, 이거 설명드리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포함력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자, 임차 건물 부분에서의 영업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이에 포함되냐?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다 이제 이렇게 적고 나왔다는 건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 요지만 좀 볼게요. 간단하게. 이 너무 내용이 또 길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론만 설명드리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한테 이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죠.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에 의해서 받은 제3자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 허가를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차기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기 임차인이 거기서 뭔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가에 대해서. 근데 앞에 지금 폐업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 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해요. 지금 이 표현이 제3자가 임차 건물 부분에 다시 영업 허가를 받는 방해되지 않도록. 이 뜻이 그 뜻입니다. 임차인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영업 허가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거 폐업 안 해주면 보증금 못 받는다. 맞죠? 예,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하기 위해선 폐업 절차에 협조해야 되냐?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설명드렸고요. 상가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설명드려도 진짜 뭐 몇 시간씩 될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좀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